안녕하세요. 청년들의 시선으로 사회를 분석하다 정책 배틀 청청 2화 시작합니다. 정책 배틀 청청은요, 풀을 청과 들을 청을 뜻하는데요. 그만큼 이번 방송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 대학알리, 그리고 공익저널이 우리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대학알리 아나운서 정아림입니다. 다음은 패널 소개 차례입니다. 청소년 언론 토끼풀 편집장 문성원님, 고려대학교 토론동아리 고란도란 이승민님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문성우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청소년 언론 토끼풀에서 편집장 하고 있는 문성호입니다. 지금 16세, 만 16세로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선거권 연령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승민님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토론동아리 고란도란에서 활동하고 있는 26살 이승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룰 의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라이브가 진행되는 5월 9일을 기준으로 6.3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선거권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까요? 정책 배틀 5월의 주제는 바로 선거권 연령 하향, 과연 필요한가인데요. 성우님, 현재 법령상 투표권 연령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지금 법적으로 투표권 연령은 만 18세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당 가입 연령은 만 16세부터 허용이 되고요. 그래서 반면에 이제 선거권 연령은 18세로 되어 있어 정당 가입이 돼 있는 청소년들도 선거운동 같은 거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만 40세까지 피선거권이 주어지지만 지방의회 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만 18세부터 피선거권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승민님, 선거권 연령 하향을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나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찬성 측 핵심은 어떻게 정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도 이제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라는 게 핵심 논제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의 공무를 맡는 정치인들이 뭐 청년들 그리고 성인들에게도 영향을 주겠지만은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안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들인데 왜 제일 기본적인 선거권조차 없냐가 찬성 측의 핵심 논리가 될 수 있겠고요. 반대 측은 그에 반해서는 청소년과 성인 사이에는 어떠한 기준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 성인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확실한 책임 능력을 가지고 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등을 판단해서 이제 그것이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이 다른 기준을 두고 이제 하향하는 것이 과연 현 시점에 적절한가를 두고 반대측이 대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찬성팀인 성우님께서는 오늘 어떤 입장에서 토론을 펼쳐주실 예정이신가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어야 한다. 이거를 기반으로 다양한 논지들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고요. 사실 이 선거권 연령 하향이라는 게 진보 진영에서도 수십 년간 사실 주장해온 이슈지만 요즘은 사실 보수 진영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조차 올해 2월에 선거권 연령 하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판단력이 낮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선거권을 16세까지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의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승민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반대측 패널이 되셨는데요. 어떤 입장을 가지셨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성인과 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사이에는 어떠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이제 앞뒤로 나누어 가지고 성인이 되면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미성년자에서는 아직 할 수 없는 것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담배라든지 혹은 술이라든지 어떠한 내 몸 혹은 내 몸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그 여지가 다분한 행위에 관해서는 우리가 성인이라는 기준을 두고 너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그런 것들이 나누어진 것이에요. 그거는 저는 선거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청소년들의 투표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해악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는 아니지만요. 청소년들이 그 투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선거권 행사함에 있어서 과연 성인만큼의 충분한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어떻게 뭐 찬성 측의 주장에서는
한 살 차이가 그렇게 대수냐, 한 살 차이로 판단 능력이 극단적으로 갈리냐라는 반론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준점이 필요하고 그 기준점은 기존의 사회의 보편적인 통념과 같이 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서 지금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보이시나요? QR코드를 통해 빠띠 타운홀에 접속해 주세요. 토론 전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실시간 사전 투표를 시작합니다. QR코드는 앞으로도 화면 우측 상단에 있을 테니까요. 토론 끝나기 전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투표하는 동안 또 여러분의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정책 배틀 2화에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성우님부터. 네. 저는 사실 지금 16세죠. 선거권 연령이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 뭐 한 7살까지 줘야 된다, 9살까지 줘야 된다, 그리고 뭐 15세까지 줘야 된다, 16세까지 줘야 된다, 17세까지 줘야 된다. 이런 다양한 나이의 기준이 혼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가장 지배적인 게 16세잖아요. 그래서 16세가 제가 올해 2월에 16세가 돼가지고 16세 3개월 차 입장에서 왜 우리가 투표권을 가져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드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사실 정책개 배틀 청청이라는 게 이름은 배틀이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의 파티가 하나의 공론장으로서 민주주의 공론장으로서 토론을 촉진하고 수기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책 배틀이지만 그래도 부드럽게 우리 사회의 논의를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다양한 생각들 하실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토론에 임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의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계신 상황인 만큼 아주 힘찬 각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승리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뭐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어떻게 우리가 이 토론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토론을 통해서 그럼 과연 선거권에 적합한 연령이 몇 살인지 그것이 하향되어야 하는지 유지되어야 하는지 혹은 뭐 상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에 관해서 좀 심도 깊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아마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논의가 꽤 활발했던 것으로 압니다. 저는 그때도 이제 뭐 지금의 찬성측 패널분의 상황처럼 당사자였지만 저는 그때도 이제 반대를 했었고요. 그와 관해서는 추후에 토론에서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승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얘기가 이번 토론에서 오고 가기를 바라면서 이제는 투표 결과를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파티 타운홀에서 투표 참여하셨죠? 네, 투표 결과 보여주세요. 네, 파티 타운홀에서 여러분 만약에 투표를 못하신 분이 있다면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찬성과 반대가 표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몇 표이신지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성우님이죠. 찬성 측이 4표, 그리고 반대 측이 5표를 획득했습니다. 굉장히 아주 소폭 찬성 측이 우세하고 있는데 양측의 팽팽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토론 결과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정책 토론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준 이쪽에서는 선거권 연령 하향 찬성 측 성우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반대 측 승민님께서 자리하고 계신데요. 과연 왜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왜 아직은 시기상조인지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성우님 포문을 열어주시죠. 네, 선거권 연령이 전 반드시 하향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청소년들에게 피선거권까지도 부여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선거권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부여되는 그런 조건부 권리 같은 것이 아니고 사실 시민이라면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고 이 지구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가져야 되는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 사실 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어디 가가지고 기자회견 같은 것들을 하고 그러는 사실 정치에
폭넓은 참정권 또한 시민이라는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청소년들이 모두 다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선거권만 지금 이 기본권인데도 불구하고 유예라는 이름으로 박탈되어 왔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이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치권에서 다들 이제 뭐 자기네들 법안 통과시킬 때 이럴 때 양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워딩인데, 사실 그만큼 모든 일은 시기가 중요한 법입니다. 청소년들은 사실 청소년이 아니게 되면 관련도가 떨어지고 관심도가 낮아지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육 이슈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이죠. 초중고 교육이 학생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그만큼 결정권도 학생들이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일인데, 아직도 사실 청소년들에게는 교육감 선거도 표권이 없어서, 교육감 선거, 초중고 교육을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그런 선거에서도 직접적으로 선거권,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일선에 있는 교육감들도 청소년들이 표가 안 되니까 청소년들의 의견을 사실 들어주지도 않고 있는, 청소년들 만날 때 학부모 교사 두 번 만나고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 정책부터 청소년들에게 정말 가장 밀접한 영향이 있는 교육 정책부터 교사와 학부모가 너무 과다대표되고 있고, 학생을 위한 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 정치적 판단력이 낮다, 아니면 미성숙하다, 이런 이유로 사실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도 상당히 모순적인 일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판단력이 낮고 미성숙하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사회적 판단력이 있어서 성인들에게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라고도 말했고, 사실 판단력이 실제로 뒤떨어지더라도 청소년들이 판단력이 뒤떨어진다라는 이유로 선거권이 제한이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그렇게 치면은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런 분들도 선거권을 제한해야 되는 일이고, 노인분들도 선거권을 제한해야 되는 건데, 사실 명확한 기준이 있잖아요. 이 사회에서도 비장애인과 장애인, 지체장애인인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기준이 나뉘어져 있는 일이고, 그분들도 사실 제한할 수 있는 어, 장치가 충분히 많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헌법적으로 그런 분들도 투표권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인들의 경우도 사실 우리가 판단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노인들 사회에 굉장히 많고, 그분들도 공론장에 나와서 한 표를 행사하고 하나의 의견이 대변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분들은 투표권이 뺏지 않으면서 청소년들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이 선거권이라는 게 노인분들도 그렇고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분들이 이 코트라인을 넘었다라고 해가지고 투표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선거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집단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사실 부여가 되는 그런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0에서 18세 청소년이 전체 인구의 20%가량이 돼요. 1천만 명이 20%가량 되는데, 그렇게 치면 사실 그거는 사실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도 20, 30대 국회의원들이 너무 없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 20대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청년 정치인이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준석 의원이잖아요. 이준석 의원도 사실 40세가 넘었는데, 만 40세로 알고 있습니다. 40세인데 그 청년인지, 사실 저희 엄마가 지금 만 41세입니다. 저희 엄마랑 이준석이랑 동일하게 청년 정치인으로 16세가 되는 아들을 가진 사람이 과연 청년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건지. 진정이 말하자면 사실 청년은 20, 30대잖아요. 그런 연령대에 국회의원도 지금 없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20, 30대 국회의원 늘려야 된다, 청년 정치 참여 늘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 왜냐하면 청년 20, 30대 인구도 우리 사회에서 3, 40%를 차지를 하는데, 그들의 의견이 너무 정치권에서 대변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20%나 차지를 하고 있는 0에서 18세 청소년의 의견이 아예 대변이 안 되고 있는,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사실, 왜냐면 선거권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권,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 또는 더 나아가서 이제 모든 계층, 장애인이랄지 20대, 50대, 그리고 뭐 회사원, 노동자, 이런 권리, 이런 집단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하게 보편적인 그런 수단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 수단을 청소년들에게만 보장이 안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고요. 그리고 저는 더불어서 피선거권 연령도 16세로 낮춰서 정책 결정에 청소년들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피선거권 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니 학교에 다녀야 되는데 왜 학교에 가서 정치질 하고 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18세 선거권이 도입이 되면 18세 피선거권도 같이 도입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선 학교들에는 대부분 학교들에서 저희 학교도 당장 있고요.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기반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학교 교칙에 선출직 공직을 맡은 학생의 의정 활동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인정결석 제도가 뭐 질병결석 이런 게 아니고 인정결석으로 아예 학교에 나오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의정 활동을 하는 공직자도 졸업을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 18세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도 김해시 같은 곳들에 시의원으로 18세 분들이 많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으로도 그리고 국민 인식도 18세가 후보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막 집단 린치를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18세 후보가 과연 16세보다 판단력이 높아서 선거에 출마를 한 것인지 그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죠. 그래서 국민의 인식적으로도 여론조사상으로 선거권 반대 주장이 좀 더 많지만 18세 후보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막 그런 기토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국민의 인식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출마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출마를 막는 거는 제도적으로 막는 것 자체가 이들이 선거에 낙선하는 거는 왜냐하면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주민들이 선택하는 것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그걸 아예 제도적으로 막아버리면은 국민들의 선택권 자체도 침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18세들이 출마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니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도 18세 국회의원이 나와야 되는 거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사람들의 선택권도 어떻게 보면 제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자, 예, 그러면은 이제 네. 결론을 해야 되는 아, 네, 결론 네, 부분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 유예된 부탁드립니다. 권리는 권리가 아닙니다. 청소년도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기본권이 이걸 가지는데 판단력과 성숙도 이런 조건을 들이미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인 거죠. 그래서 조건부 기본권 이런 말을 아무도 안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독재적이고 반민주적인 북한도 7세부터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북한에게 뒤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16세 또는 15세, 14세가 될 수도 있고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보장이 되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하향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드립니다. 네, 벌써부터 굉장히 토론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네, 성우님의 입장은 참정권은 마땅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사회적 판단력 등과 같은 이유로 선거권만 박탈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맞서는 반대측 승민님의 입장도 들어보시죠. 제가 짧게 해서 시간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우선은 어떤 한 살 한 살마다 인지 능력이라든지 판단 능력에 어떤 드라마틱한 차이가 없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거권이 주어지는 연령에 대해서는 피선거권도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라는 주장에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성인에 대해서만 선거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대통령 출마가 가능한 나이가 만 40세부터입니다. 저는 이것도 앞당겨서 성인의 나이와 일치하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병행적으로 동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왜 성인이라는 기준이 생겨야 하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저는 그것은 우리가 한 살 한 살마다는 어떤 인지 능력에 대해서 극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제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세에서 20세가 된다고 해서 극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인지 능력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는 이제 한국 나이로 만 나이 말고요. 19세에서 20세로 넘어갈 때 저희가 이제 음주를 할 수 있고 뭐 흡연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행위와는 별개로 그것을 구매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담배가 혹시 19세의 몸에는 매우 치명적인데 20세의 몸에는 전혀 영향이 가지 않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 살 한 살마다 이런 술, 담배와 관련된 건강의 예시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어떤 인지 능력이라든지 판단 능력이라든지가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만약에 16세에게도 선거권을 보장한다면 같은 논리에 의해서 15세에게도 보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14세에게는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대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기본권을 말씀해주신 대로 무제한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된다면은 갓 태어난 영유아에게도
선거권을 보장해야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본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나라의 어떤 헌법 질서 하에 제도라는 이름으로 표용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고 담배를 할 수 있고 술을 마실 수 있고 대신 그것에 대한 책임도 너가 같이 지는 것이다. 라는 기준을 저희는 성인으로 이제 합의를 보고 정한 것이 문명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준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 그 기준으로 왜 지금 주장하시는 16세가 아닌 성인이라는 기준이 제일 적합하다고 주장을 하느냐? 저는 그것이 어떤 다른 권리들, 그 다음에 다른 의무들과 병렬적으로 주어지는 확실한 기준,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간 주어졌던 확실한 기준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관습을 따르고자 함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선거에 나갈 수 있고 피선거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권리라든지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주체적인 개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주체적인 개인이 아닌 자에게 저희가 표를 주고 그 사람이 표를 받아도 될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 이제 성인이라는 확고한 기준을 두고 저희가 선거권의 유무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너무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시는데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어디를 가서 배우면 되느냐? 이 사람들이 이 실제 사회로 이제 보호자 없이 나오기 전에 민주주의를 어디서 학습할 수 있냐? 저는 그것은 이제 교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실의 역할을 행함에 있어서 이제 정치가 교실에 개입되는 순간 그 교실의 역할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다라는 점은 찬성 측에서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교실 내에서도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당장 우리 교실을 이끄는 어떤 반장이라든지 교실뿐만 아니라 전체 학년을 이끄는 어떤 학년장 혹은 전체 학교를 이끄는 어떤 우리 전교 회장 같은 것도 전부 이제 민주주의의 원칙 하에 선출하도록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혹시 그런 원칙들이 위배될 경우에는 그것은 어떤 교육부의 지침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청소년들이 정말 민주주의를 배울 장이 없는가, 이들에 대한 정치 참여의 기회가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실제로 이제 생활을 하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진학률 98%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제 실제 생활하는 시간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 내에서의 민주주의와 정치 참여는 지켜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시간대의 모든 어떤 정책의 의사결정에 우리가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영유아들도 투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정치인들이 영유아 정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뭐 출산수당이라든지 혹은 뭐 육아수당 같은 것들이 정책이 있는데 왜 이분들은 이제 투표를 하지 못합니까? 같은 논리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성인이라는 확고한 기준을 두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래 왔고 병렬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다른 모든 성인이라는 직함에 따르는 책임이 같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찬성 측의 근거를 부분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래도 선거권 연령 제한은 하나의 기준, 제도란 이름의 기준이고 또 청소년들 역시 참정권이 아니더라도 정치 참여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서로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상대방의 의견 가운데 논리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반대 측 승민님이 찬성 측 성우님께 질문해 주시죠. 그러면 뭐 아까 나왔던 얘기 먼저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왜 16세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에 저는 기본적으로 16세가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최하의 연령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16세 선거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사실 0세부터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사실 그렇게 치면은 사실 영유아들은 학교장에 나갈 수조차 없고 그리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부모에 휘둘릴 사람들인데 그거 자체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급 지체장애인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거권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투표장에 나갈 수 없더라도 선거권 자체는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투표장에 나갈 수 없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선거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들에게도 사실 1급 지체장애인과 영유아 사이에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1급 지체장애인 분들 충분히 투표장에 나갈 수 없는 분들이시고 그리고 이 보호자분들, 양육자분들의 의견에 좀 휘둘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에게도 투표권이 왜냐하면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이니까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시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유아들도 영유아라고 해서 시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투표장에 못 나간다고 해서 시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리 투표 이런 거는 사실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선관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대리 투표한다 그런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투표장에 나갈 수 있고 자기 손으로 도장 찍어가지고 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만 있다면 그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그래야 정치인들도 영유아들에게 다가가가지고 우리가 너네들을 위한 정책을 해줄게라고 할 것이고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영유아들에 대한 정책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출산 수당 이런 것도 사실 부모에 대한 정책이고 뭐 어린이집 무상 보육해준다 이런 것도 사실 부모들을 위한 정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부모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16세라는 기준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영세부터도 주어져야 될 충분히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반대로 성우님께서 승민님께 질문. 어, 기본적으로 이제 성인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성인이란 게 사실 민법상 책임 능력을 기반으로 주어지는 이 기준이죠. 근데 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술 사실 연령을 올려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선거권 연령은 18세지만 술 살 수 있는 건 21세로 정해놓자. 그 정도로 이제 술 같은 경우에도 한 살 한 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술은 기본적으로 이런 술 마실 수 있는 게 사실 시민으로서 주어진 권리는 아니잖아요. 몸에 어떠한 해악이 있냐. 21세부터는 이 충분히 신체적으로 발달이 돼 있는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해악이 없는 그런 나이라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이런 사실 그 성인의 기준이 과연 19세 두는 게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성인의 기준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그러면 성인의 연령을 어디에 둬야 될지. 연령은 저는 민주당의 어떤 소수자에게 먼저 아니더라도 성년자에게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가려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성년자가 자신의 등기부등본을 바꾼다든지 할 때도 보호자의 어떤 동의라든지 있어야 되고요. 그거에서 벗어나서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혹은 보호자의 간섭이 없이도 내가 나의 어떤 법적인 지위를 결정하고자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저희가 성인이라고 부르기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우리가 성인이라는 직책에 그 맞는 어떠한 책임이라든지 혹은 권리라든지 등을 부여한다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더 자유로운 얘기는 다 바로 이어서 자유토론 시간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화 주제인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해 두 분이 한번 자유롭게 논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죠. 아까에 이어서 이제 질문을 드릴 것이 그러면 이제 16세가 왜 기준이 되어야 하냐라는 질문에 저는 영세 투표권에도 열려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더더욱 왜 16세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제가 답을 못 들은 것 같아서 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저희 쪽 이 선거권 연령 하향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까지 사실 18세 낮추는 것도 마지막으로 선거권 연령이 19세로 낮춰진 게 사실 9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한 살 낮추는데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입장이 16세 정도면은 국민들이 수긍을 할 것이고 법안을 만드는데 더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6세부터 부여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0세부터 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실현이 될지 말지랑은 별개로 말씀. 그것에 관해서는 일단은 16세는 어떻게 국민들이 수긍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자의적인 기준을 갖고 계신데요. 그에 반해서 이제 성인이라는 기준이 오히려 어떤 민법상의 책임이라든지 어떤 주어지는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확고한 기준이었고 이제 해외의 어떤 사례들을 본다 하더라도 성인을 기준으로 그 사람에게 법적 책임이 온전히 갈 것인지 아니면 보호자의 지도, 동의 등이 필요한지가 나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16세가 그럼 확고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논의에 관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실 책임 능력이라는 게 책임과 의무는 다르잖아요. 책임과 권리는 다른 거잖아요. 이게 사실 민법상의 책임 능력은 이 미성년자와 성인
기준도 있지만 사실 민법상에는 미성년 후견인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 보통 이제 말하는 지체장애인, 직장인 이런 분들은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 왜냐면 행위 능력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민법상의 행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법적으로 선거권은 그런 분들에게 피성년 후견인 분들에게도 부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 능력이라는 게 각각의 법들에 따라서 선거법의 경우에는 동종 전과자의 경우에는 출마할 수 있는 그 책임 능력이 제한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전과자들의 경우에는 이 책임 능력을 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들이 많이 있는데 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전과자들에게 선거권을 안 부여하진 않잖아요. 감옥 안에도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고 군대 안에도 투표소가 설치가 되는데 그래서 책임 능력과 이 권리는 명확히 다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책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사실 미성년자들도 근본적인 책임은 집니다. 저도 책임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면 돈 벌면 당연히 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미성년자라고 해가지고 미성년자는 보통 돈을 많이 못 벌 뿐이지 돈을 아예 법적으로 못 벌게 만들질 않아요. 그거는 이제 한 15세 정도로 취업을 못하는 나이 정해놨는데 근본적으로 기타 소득세 같은 것들을 미성년자에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책임 능력을 기준으로 책임 능력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하는지 성인과 별개로 정하는 데도 기준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기준들을 들고 싶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 기준 자체가 이미 성인이 말씀을 드렸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성년자가 어떻게 선거에 출마한다고 칩시다. 그 위반으로 우리가 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이제 보호자에게 어떻게 소장이 가야 되는 상황이 얼마나 이제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장애인분들이나 혹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에게 그분이 설령 책임을 다 지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맞다. 근데 그것은 그분이 이미 성인의 나이를 넘겼고 그분에게 이미 한번 선거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해악을 가져온 어떤 선거법 관련된 위반을 한 범이 아닌 이상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 어떻게 선거권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건 이제 하향하는 논제와 관해서는 조금은 무관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선거권과 관련된 논의를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서 도장을 찍을 수 있으면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치자면은 이제 15세에는 그것을 못하고 갑자기 16세에는 그것이 될 리가 없잖아요. 본인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요. 그렇게 되는데 왜 16세가 굳이 기준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이제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영세에게도 이제 주어져야 한다. 그것이 될지 말지와 별개로라는 주장에는 뭐 일관성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다만 왜 16세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데 15세는 얻을 수 없는지에 관해서는 이제 청중 여러분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실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거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과연 15세를 받아들일까, 16세를 받아들일까? 라고 치면 사실 16세를 많이 더 받아들일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16세 선거권에는 찬성을 하는데 15세는 조금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건 사실 제 생각과는 별개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이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일까, 대중이 받아들일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뭐 영세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돼야 된다. 이거랑은 사실 별개의 일인 것 같습니다. 제도화해야 된다라는 이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조금 타협이 있더라도 제 신념과는 조금 이 타협이 되고 반대로 가는 일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최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법에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6세 선거권도 없고 17세도 없는 마당에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17세도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일 의사만 있다면 17세를 먼저 주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토론 주제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16세 선거권 이 토론 주제가 아니고 선거권 연령 하향이 토론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기본적으로 16세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드린 건 그것에 관해서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결국 국회의원들의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국회의원들이란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 표를 주는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자신들의 어떤 당리당락에 따라서 입장이 바뀔 수가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는 어떤 국민의힘을 위시한 보수 계열 정당들이 어떻게 청소년들도 이제 정치 참여를 시키자 선거권을 주자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사실 한나라당 시절에 그 전에 있는 신한국당 시절에는
그들이 이제 만약에 이 투표권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새천년민주당 찍으러 간다, 민주당 계열 찍으러 간다라고 해가지고 반대했던 역사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그때 상황에 가서는 혹시 이제 지금의 논의와 동일하지 않게 선거권 영향 하향에 대해서 반대하실지 여쭤보고 싶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설정할 때 있어서는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혹은 이 정도의 나이면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라는 자의적 기준이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성인과 같은 확고한 기준을 두고 이 성인이라는 기준이 국회의원이 동의해서가 아니라 혹은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기존의 제도에 있어서 어떻게 책임과 권리 사이에 균형을 맞춰왔고 그것이 몇십 년간 잘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라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에 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사실 성인이라는 것도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근본적으로 논리가 성인을 기준으로 투표권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그 성인의 기준은 민법에 의해서 성인이기 때문에 돼야 된다. 사실 선거권도 공직선거법 바꿔야 되는 거고 성인도 민법에 의해서 규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을 때 성인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할 건가 했는데 민법을 또 기준으로 한다. 이게 사실 도돌이표 논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인의 연령도 사실 민법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선거권 연령은 그거야 반대로 18세부터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원들이 안 바꾸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18세들은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선거권이 아니 성인이 19세였는데 갑자기 국회의원들이 합심해가지고 20세로 올린다고 하네라고 하면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대중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사실 저희가 운동을 하면서 이 선거권 연령과 하향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타당한 얘기지만 근본적으로 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되냐 마냐에 있어서는 전혀 적절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선거권 연령을 민법에 의해서 규정된 성인에 의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거 자체도 공직선거법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또 사실 이 행위 능력을 예를 들어서 이 온라인에서 물품 구입하고 그런 것들도 사실 그거는 14세부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그러면 다 성인에 맞춰서 모든 우리 사회의 모든 연령 기준을 성인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사실 그렇게 치면 모든 게 민법상으로 돼야 되는 거면 노인의 기준도 사실 굉장히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거잖아요. 65세라는 게. 노인의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왜 성인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하냐라고 물으시면은 그것이 어떻게 제도라는 이름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와 이제 연애를 하고 그 사람을 사랑을 하고 그 사람과 이제 뭐 아이를 같이 키우고 하는 것들을 왜 결혼이라는 제도 하에서 국가가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간의 법적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법적 관계 한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뭔가 필요하면 지원을 해준다든지 혹은 그 사람들이 이 결혼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필요하면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는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제도라고 부릅니다. 자, 성인이라는 제도는 왜 생겨났을까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떻게 성인과 어린이의 개념이 법적으로 확립된 어떤 서구권의 국가들을 봐도 이 성인이라는 기준점을 기준으로 자, 우리가 이 이전에는 예, 결혼이라든지 혹은 기타 어떤 사회 제도들과 맞춰서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 나이가 언제냐 그것은 이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교육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성인과 관련된 기준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뭐 우리나라의 민법이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성인이라는 기준이 생겨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민법이라는 기준이 생겨나기 전부터 성인이라는 개념 자체는 존재를 해왔고요. 그것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는 제도의 한 축으로서 기능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에 있어서 어떻게 선거권을 어떤 기준으로 포용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성인이 이제 가장 명확한 기준이고 그리고 그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제 그동안 큰 잡음이 없어갖고 지금에 있어서 어떻게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자는 것도 결국은 이 각 정당들의 어떤 그때그때 당리당락에 따라서 이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어떤 되게 유동적이지만은 되게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되게 특정 정당이 청소년을 끼면 유리해지고 안 끼면 불리해지는 현상에 따라서 갑자기 법이 바뀌면서 우리가 선거권을 가지게 되거나 빼앗기게 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성인이라는 개념이 그냥 만 18세 혹은 19세라는 개념이 저는 만 17세 혹은 16세보다 크게 판단 능력이 완전 극적으로 앞선다라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제도라는 틀에 포용을 해서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어딘가에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들고 나오실 때도 영세에게 모두 이제 무조건적으로 주어줄 수는 없다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 관해서는 그럼 이것을 어디다 놓을 거냐라고 논의를 했을 때는 저는 이 기준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각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다. 사실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에게만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은 지금은 살짝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의 이제 이거는 이제 아예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당 안에 동향을 지금 이제 지방선거라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는 않은데 민주당 안에 동향을 들어보면 17세까지는 이 협상을 여지가 있다라고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민주당 의원들 말을 들어봐도 16세까지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 17세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올리자, 19세로 올리자 이런 거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경우는 당리당락에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 정당들, 뭐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이런 곳들은 이 선거권 연령을 기존에도 수십 년 전부터 계속 국민의힘이 낮추자고 했을 때 우리 너무 환영한다. 아주 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냈어요. 사실 그래서 각 정당의 당리당락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것도 좀 아닌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주장하는 것도 이게 제가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선거권 연령을 낮추자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뭐 만약에 민주당이 선거권 연령을 올리자고 했어도 저는 선거권 연령 하향을 주장했을 것이고 사실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각 정당의 당리당락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것도 좀 아닌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건 사실 yes or no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결혼도 사실 우리 제도 좋아하시니까 제도상 16세부터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거고 18세부터 결혼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결혼 이거 혹시 성인 아닌데 결혼 연령도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건지. 아, 네. 그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본인도 말씀해 주셨듯이 성인이 아니지만 16세에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논리로 만약에 이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게 된다면은 16세에서 18세 사이에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선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는 동의하실 겁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부모의 사실 동의와 제가 여쭤본 무관하게 거는 제가 아니요. 제 말하고 있으니까. 질문 대답을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결혼 연령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는지 이게 저는 이걸 여쭤본 거고.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상관이 없이 16세에서 18세 사이에 이제 청소년들은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게 되면 같은 논리로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선거를 할 수 있다, 혹은 피선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될지 사실 여쭤보는 결혼과 것입니다. 선거권이 동일한 건 아닌 다른 거에는 동의하시죠. 결혼이랑 선거권은 굉장히 다른. 결혼은 사실 어떤 결혼은 사실 책임이 동반되는 일이잖아요. 선거권이 혹시 책임이 동반되는 일입니까? 선거권에 대해서 내가 투표를 했으니까 나는 세금 내야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본. 선거권을 그럼 책임 없이 가지겠다는 것도 그러면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선거권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이 기초소득 이런 기초수급 같은 것들은 받아 가시는 분들도 선거권이 있고 아니 뭐 그래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그건 결혼도 선거권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다고 뭐 세금 내지 않아요. 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 어떤 결혼에 네, 따른 그러면 책임과 자 여러분, 네, 굉장히 열띤 토론 분위기 너무 좋은데 한번 각자 의견을 한 번씩 들어보고 답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승민님께서 네 말씀을 해주시고 계셨으니까 이어서 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근거 자체가 어떤 정당들이 당리당락에 따라서 자신들의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왜 민주당이 처음에는 그렇게 국민의힘이 말을 했을 때 그렇게 완전 환영을 하다가 이제 와서 유보적이라고도 하시고 의원들에 따라서 민주당이 완전 환영이라고 아니요, 하지 아니요, 않았습니다. 아니요. 예, 이거는 네.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게 완전 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민주당이. 그 전에는 완전 환영을 했다가 지금 유보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보 정당들이 완전 환영한 거고요. 민주당은 사실 기존에도 뜨뜻미지근하긴 했어요. 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는가? 사실 과거를 살펴보면은요, 저희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어떻게 당의 총재 체제가 이제 혁파되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어떤 탈권위주의 바람이 불면서 노무현 때도 정동현 때도 그리고 문재인 때도 이제 민주당계 정당들 그리고 민주당계 정당을 포함한
어떤 진보 진영에서는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선거권 연령도 하향되어야 한다는 논의 자체는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현재에 와서는 사람들이 이제 의원들 중에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 뭐 16세는 되고 뭐 17세도 되고 혹은 뭐 누구는 17세는 안 되고 혹은 누구는 17세까지는 되고 16세는 안 되고 이런 의견들이 엇갈리게 되었는가라고 하면은 그 유보적인 어떤 스탠스 변화 자체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때그때의 어떤 표 계산에 따라서 이 당리당락을 따라서 이제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민주당 안에도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살짝 중도 진보적인 게 있다라고 이제 정치학자들이 사실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사실 국민의힘이 너무 극우 쪽으로 가가지고 민주당이 진보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저는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진보 정당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진보 정당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진보 정당은 뭐 논업정, 그리고 진보당 이런 곳을 말을 하는 건데, 그 정당들은 근본적으로 선거권 연령 하향에 찬성을 하고요. 사실 민주당도 선거권 연령, 사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시절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이 예전에는 찬성했다라고 하셨잖아요. 예전에 그러면은 민주당이 상식적으로 다수당이었던 시절에 선거권을 낮추고 좀 네. 많았어야 되는데 네, 네. 민주당이 사실 그런 굉장히 네, 것들을, 여러분. 네, 이렇게 또 잠깐 정치적인 약간 정당 얘기로 더욱더 빠지고 이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자유 토론 시간이 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왜 꼭 16세가 아니더라도 왜 선거권 연령을 더 하향을 해야 되는지 또는 아직까지는 이른지 여러분의 마지막 한마디를 2분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우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사실 선거권 연령은 이 민법이나 뭐 다양한 법들이 있죠. 아주 다양한 제도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맞지만, 이 제도들이 사실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제도들이 사실 이 기존의 제도가 그대로 고착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국회의원들 왜 있고 국회 왜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권이라는 하나의 제도도 민법에 연동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민법은 사실 책임 능력을 규정한 법이고, 선거권, 이 공직선거법은 사실 권리를 규정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이 민법과 동일한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권 연령도 아예 성인 나이와 연동을 해야 된다, 이런 사실 주장 자체가 공직선거법의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권 연령이라는 제도 자체도 유동적으로 변화해야 하고, 그리고 이 변화의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선거권이 사실 이 기본적으로 시민이 가져야 될 권리로서 청소년들도 시민으로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청소년이 시민인데 청소년이라는 시민만 선거권이 없다,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모순적인 거거든요. 또 뭐 시민의 기준 자체가 다르면 몰라도 시민의 기준을 그냥 우리나라 국민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시민인데, 그 시민들에 의해서 그 시민들에게 특정 나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권리가 제한되는 건 좀 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권 연령은 근본적으로 하향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피선거권도 사실 0세부터 주어져도, 왜냐면 이게 국민들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0세가 후보로 나왔는데 그 0세를 뽑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사실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유권자들의 권리 박탈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권 연령은 낮춰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승민께서도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가 제도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어떠한 제도가 변하기 위해서는 왜 굳이 그 시간에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제도가 그 방향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인이라는 어떤 기준으로 이 선거권과 관련해서 있다 없다가 갈리는데요. 이것을 왜 굳이 낮춰야 하는가, 낮춘다면 어느 정도 낮춰야 하는가에 관한 충분한 설명들이 있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선거권 하향이라는 논제에 관해서 그렇다면 기준점이 어디인가라고 여쭤봤던 것이고, 그 기준점이라는 16살이라는 어떤 새로운 기준점에 대해서 그럼 그것은 근거가 있는 기준점인가라고 여쭤봤을 때, 저는 그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16살이라는 기준점보다, 자의적인 기준점보다는 성인이라는 어떤 우리 사회에 관습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 법적으로 존재해왔던 명확한 기준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이제 명확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주장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제도를 이제 설립함에 있어서 그것이 제도가 영원할 거라고 상정하고 이제 제도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시대가 변화하면 그 제도도 당연히 변화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그것에 관해서 어떻게 왜 지금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냐라는 논의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 우리 대한민국이 이 청소년들에게 이제 예외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할 수 없는 지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주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찬성과 반대 입장이 이렇게 팽팽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청자 여러분의 최종 의견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시작해 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투표하시는 동안 실시간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빠띠 타운홀 댓글창에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앙님께서는 청소년들은 아직 판단력도 뛰어나지 않고 또 주변 의견에 따라 쉽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하향한다면 적절한 시민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 시민 교육을 받는다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면 좋을지 두 분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학교가 너무 정치화되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사실 학교는 정치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히려 생생한 민주시민 교육일 것이고 너네들에게 투표권은 주지 않는데 너네가 학교 안에서는 그래도 이런 교육을 받아야 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른들이 좀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민주시민 교육과 정치 교육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사실 이 교육이라는 게 지금까지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지 않았습니까? 아예 그냥 정답 찾기 교육들을 계속 받아온 점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교육적인 부분들부터 개혁을 해야 사실 이 선거권 연령 하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이런 주입식 교육들을 아예 버리고 새롭게 정치에 참여하고 모든 사회의 모든 분야에 참여하는 그런 생생한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선거권 연령 하향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반대측 승민님의 입장에서도 궁금해요. 적절한 시민 교육이 들어간다면 어떤 것? 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교내 민주주의와 관한 것들이 조금 더 심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반장, 부반장을 뽑는 뿐만 아니라 전교 회장도 선출하고 하지만은 그것이 보통의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 사람 그냥 뽑고 많은 그냥 뭐 잘 나가는 얘 혹은 뭐 우리 잘 챙겨줄 것 같으니 공부 잘하는 이렇게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반장과 혹은 부반장 혹은 이 민주주의와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선출직을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책임을 지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전교 회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선생님과의 면담 한 두세 1년에 두세 번, 한 학기에 두세 번 이제 하고 마는 경우인 학교들도 있습니다.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저는 어떤 이런 학생회라든지 혹은 이 반 내에서의 어떤 자치회라든지 등의 권한을 확대함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사람이 어떻게 특정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학급 혹은 학교를 이끄는 그런 교육이 조금 더 심화될 때 저는 이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올 때도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학교에 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우님 그리고 이제 그 시기를 넘어서 성인으로서 또 의견을 주신 승민님의 말씀 너무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또 다양한 의견들도 나왔는데요. 일단 시민 의식의 향상이 중요해 보인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또 반대로 교육감 선거에는 청소년 의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의견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여러분 투표 다 하셨나요? 네, 그러면은 결과가 나왔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표 결과 확인할게요. 네, 투표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류가 있는. 이화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다음에도 네. 많이 시청해 주시면 점점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타운홀에서 다시 한번 투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띠 채널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지인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저도 단톡방에 다 올려. 네, 지금 네, 타운홀 화면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찬성 측은 몇 표죠? 찬소 측은 13표, 그리고 반대 측은 14표 나왔습니다. 처음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또 팽팽한 흐름이 아직까지도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더 나아가고 또 논의해야 될 게 많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토론은 이러한 수치를 넘어서 서로의 생각을 듣고 또 이해의 폭을 넓혀보는 시간이었다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의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네, 너무 사실 이 선거권 논의 자체가 그냥 좀 너무 이 논의 자체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너무 양쪽의 매체에서만 주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민주주의 공론장 빠띠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빠띠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희 토끼풀 혹시 채팅창에 이렇게 링크 좀 부탁드립니다. 토끼풀도 많이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 언론이죠. 네. 네, 아주 멋있는 일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토끼풀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승미님도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청소년들이랑 얘기를 안 해본 지 되게 오래 지났는데 오늘 좀 다시금 얘기해 볼 수 있어서 오랜만에 얘기해 보니까 또 제 때 얘기해 봤던 좀 어떤 청소년들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어서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청소년분들 뭐 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시면은 각자 뭐 토론 동아리 같은 거 한 번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과 같이 토론 지켜보면서 뭐 여기서 이렇게 말할 걸 혹은 저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제 같이 오셔서 좋은 토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승민님과 또 고려대학교 토론 동아리 고란도란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거권 연령 하향을 주제로 한 정책 배틀 청청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폭넓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는 앞으로도 더 새로운 주제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패널 두 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6월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